교재 465페이지 73회 기출문제의 풀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의 풀이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뒷부분 74회 이후부터는 이제 스스로 문제를 풀이하는 형태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는 기말자산 부채의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항목이 올바른 금액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보통 예금과 자기압수표 두 개가 대상이죠. 28만원입니다. 틀렸고,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럼 에서 23만원,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으로 합쳐서 33만원,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지급음, 외상 매입금 3개가 되네요. 그러면 45만원.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죠. 맞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되며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전 순손익, 지금은 경상손익 구분이 없죠.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먼저 나열한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본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죠.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정자,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 맞습니다. 4번.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2018년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4월 1일 당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양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씩에 현금 취득했습니다. 이 중에서 500주를 7,000원씩에 처분하면 500주 한 주당 1,000원씩의 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이 50만원 증가.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 발생분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기로 하고 지급한 금액 선급금, 이걸 선급금이라고 하지 않고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해버리면 비용이 과대계상되죠. 비용의 과대계상. 자산은 과소계상. 자산은 과소계상. 비용이 과대계상되면 순이익이 감소되니까 자본도 과소계상. 다음은 6번. 손익계산서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매입원가, 이것을 매출원가라 한다.
판매한 것의 원가, 대응 원가는 매출 원가죠. 판매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을 판매 관리비라 합니다. 판매 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일괄 표시할 수는 없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차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적절한 항목으로 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성이 낮은 과목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통합 표시도 가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는 3번 내용이 좀 표현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 표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7번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합계 잔액 시산표는 대차 평균의 원리니까 차변 대변 금액이 동일하게 틀리게 되면 발견이 불가능하고 대차가 차이가 났을 때는 발견이 가능하죠. 차변 대변 반대로 전기 대차 일치해버립니다. 동시에 차변 대변을 누락했을 때 차변 대변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적었다. 대차 일치하죠. 차변에만 2번 기록하면 차액이 발생하여 오류로서 발견이 가능하게 됩니다. 8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재고자산입니다. 유동에 속하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유동자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를 보고 손익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 손익선출법은 완성량 3만 단위 플러스 재료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투입되면 기말 제공품이 50%에 가지를 못했죠. 그럼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재료를 보면 완성이 3만 단위에 기말은 0이 되고 기초는 60%니까 재료 투입점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만 단위 모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요 둘을 더한 것에서 기초를 뺀 게 선입선출법이니까 2만 개. 가공비는 완성 3만 개에 기말 환산이 8천. 요 둘을 더하면 평균법이고 기초의 환산은 6천. 빼면 3만 2천 개. 그래서 2만 단위, 3만 2천 단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재고자산 가액 계산 방법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동평균법은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이고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혼합법은 전부 수량 결정 방법이겠습니다. 11번 원재료의 사용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 재료의 소비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 영향으로 틀린 것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료비를 적게 놓으면
단기 총제조 원가가 적어지고 따라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적어지죠. 매출 원가가 적어지면 단기 순이익은 과대계산. 다음은 12번. 다음 중 공장 건물의 재산세를 각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부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면 각 생산 라인의 사용 면적, 건물의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건 면적이죠.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하며 단순한 보관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죠.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틀린 것은 이동이 필요한 때는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인도되는 때,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는 조건이 성취한 때, 상품권 등을 현금 외상 판매하고 현물 교환하는 경우는 상품권을 판매한 때가 아니고 현물 교환한 때입니다. 15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 할인, 애누리, 한입 등은 과표에서 차감,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은 이를 포함한 것을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과표로 보지 않게 되고 연체 이자도 과표에 넣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게 되죠. 다음은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실습은 우리 교재 자료로는 468쪽, 회사 코드는 373,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의 코드 번호는 1260, 거래처명은 코넬, 유형은 동시, 사업자번호 129514036, 대표자 성명 송미영,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화장품,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성로 167,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2번은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이율 정기분 재무제표입니다. 외상 매출금 다원상사 3천만원, 직업음은 글로벌 천만원, 선수금
필로그 500만원.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이익을 적용했고요. 다음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럼 손익계산서 오류면 연쇄적으로 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가 수정이 되어야 하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상여금이 430이 아니라 340이다. 이렇게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1060만원으로 변경이 되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1060만원 조정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560만원이 되니까 2560만원을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에 2560만원 넣어서 대차 차액이 제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문제 1의 1, 2, 3 처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전표 입력. 7월 13일 대한모터스의 주식 100주를 420만원에 취득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그럼 단기 매매 정권이 되죠. 차변의 단기 매매 정권 금액은 100주를 420만원에 취득했나요? 420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420만원. 7월 18일 다음은 영업부에서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전표이다.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면 접대비가 되죠. 차변에는 접대비 영업부니까 813 접대비에 금액은 55,000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 종류가 신용카드의 수원카드인가요? 수원카드. 다음은 21일 제주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 우상일시에 대한 급여를 현금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적절한 처리를 하시오. 사회보험료, 세금 및 보험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용직 급여를 총 지급한 금액은 57만원인가요? 그러면 차변에는 잡급으로 처리하는데 여기는 제조부서니까 507 잡급에 57만원.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했었죠. 그러면 출금전표로 바로 잡으면 되네요. 출금전표에 잡급 57만원. 다음은 8월 30일 민국의 외상매입금 400만원 중 1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3개월 만기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인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민국 금액은 4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만원, 나머지는 대변에 지급음 300만원. 지급음도 거래처를 표기해 줘야 되죠. 민국 9월 30일
영구동 신축을 위해 비례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9월분 이자 비용 135만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공사기간은 7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는 것은 자산가액으로 포함시켜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엔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135만원, 대변엔 보통예금 135만원. 다음은 10월 25일 보유 중인 자기주식 1000주를 전량 120만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나 손실의 현재 원장 잔액은 없다. 그러면 10월 25일 차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은 120만원, 대변에는 자기주식은 원가로 가죠. 원가는 1000주 단가 1240원이면 124만원. 그러면 원가는 124만원인데 120만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손실이 생기네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 4만원. 다음은 매입 매출 전표로 갑니다. 매입 매출 전표 7월 26일. 다음은 판매한 제품이 불량으로 반품되어 발급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발급과 동시에 전액 현금 지급되었다. 그럼 매출의 과세 제품 금액은 마이너스 수량이 마이너스 3매, 단가는 3만원, 9만원에 9천원 되고,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다 넣으니까 세미죠. 세미. 전자이어 붕괴는 현금. 그래서 매출의 과세에 입금의 마이너스. 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모두를 현금 처리해서 입금이 마이너스 되니까 현금 지급된 걸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8월 10일.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2000cc를 매입한 세금 계산서이다. 그럼 매입의 불공이 되겠죠. 품목은 업무용 승용차. 매입한 금액은 1500에 150, 거래처는 미래자동차, 전자이어 붕괴는 혼합에서. 불공제 사유인가요? 불공제 사유는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붕괴는 혼합에서. 차변에는 차량 운방 하고 대변에는 미지급. 다음은 9월 2일 ES텍으로부터 공장의 시설 보호 목적 CCTV를 설치 완료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총액 330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3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개정 과목은 설비장치를 사용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그럼 매입의 과세, 설비장치, 금액은 300만원에 30만원, 거래처는 ES텍, 전자이어, 붕괴는 혼합. 차변의 원재료하고 다음은 부가세 대급금의 설비장치죠. 300만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0개월 분할해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300만원. 다음은 10월 20일 무릉 하이테크로부터 원재료를 단가 4,000원에 10,000개를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400만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 지급하였다. 그럼 매입의 과세 원재료 금액은 수량은 10,000개의 단가는 4,000원, 4,400만원 되죠. 거래처는 무릉 하이테크, 전자이어, 붕괴 혼합.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는 그대로 쓰고 대변에는 어음을 발행해 준 것은 지급음 3,400만원, 수표 발행해 준 것은 당좌예금 1,000만원. 12월 5일 행복컨설팅으로부터 생산직 직원들의 교육훈련 특강을 실시하고 특강료 330만원을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특강료는 12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3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음. 특강료에 대한 부가세가 있죠. 그럼 매입의 과세 품목은 특강료, 금액은 300만원에 30만원. 거래처는 행복컨설팅, 전자이어, 붕괴는 혼합.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하고 교육훈련비, 생산직이니까 525죠. 대변에는 선급금 100만원, 나머지는 대변에 현금 230만원. 12월 17일 동서물산에 제품 2,300만원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2월 6일에 받은 계약금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수표로 받았다. 제품을 매출한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과세 제품 금액은 2,300만원에 230. 거래처는 동서물산, 전자이어, 붕괴는 혼합이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되었고 차변에는 선수금 300만원 뺀 나머지는 대진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 2,230만원. 다음은 문제 4번.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의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내용을 확인 정정하시오.
9월 20일 대구전자로부터 부품을 매입하고 82,500원 부가세 포함금액을 현금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분실하여 지출결의서로 일반전피 입력하였다. 추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일반전표에 가서 9월 20일자는 제거해주고 F5번에서 삭제시키고요. 매입 매출 전표로 와서 9월 20일자 매입의 현금 과세 61번입니다. 품목은 부품. 금액은 82,500원. 75,000원, 7,500원 되죠. 거래처는 대구전자. 분계는 현금. 그래서 출금전표에 부가세 대거금하고 부품. 부품이 없으면 원재료를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업부서 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6만원 현금 납부하고 회사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10월 9일에 가보겠습니다. 모두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50대 50으로 그러면 28만원은 회사 부담분으로 복리후생비가 맞고 나머지 28만원은 급여 지급 시에 원천 징수한 부분을 낸 금액이니까 배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 결산정리상 수동결산 자료는 12월 31일자 일반전피 입력에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재고 120만원 부족하여 확인 결과 영업부의 가을 체육대회 경품으로 제공되었다. 타계정 대체를 사용하라. 직원 체육대회 경품으로 사용되었으면 차변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겠죠. 영업부이니까 811의 복리후생비 120만원, 대변에는 제품, 조교 8번 타계정 대체 120만원. 현금 과부족으로 인식된 20만원은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청첩장을 첨부하여 지출한 축의금으로 20만원 회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며 기중에 현금 과부족은 적절히 처리되었다.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된 것을 결산일에 와서 수정하라는 거죠. 그럼 차변에는 접대비 매출거래처니까 813 접대비 금액은 20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20만원 회계기간 중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둔 것이 접대비로 이제 확인 판명이 된 겁니다. 3번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 정액법 정기말 2017년 12월 31일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이 1,500만원 2016년 1월 1일에 취득을 했으면 2016년과 2017년 2년 상각한 잔액이죠. 그러면 총 5년 중에서 2년이 상각되었으니까 미상각 기간 3년분이 1,500 남았다. 그러면 1,500은 3년간에 걸쳐 상각할 금액이니까 1년에는 500만원씩이 되겠네요.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영어권 500만원. 2016년도에 취득하여 5년간 상각하는데 이미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상각 기간 3년분이 1,500이어서 1년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월 말 금액을 보려면 이건 재무상태표 제출용을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3월 말 현재. 관리용은 회사 내부 용도라서 과목별로 나오고 제출용으로 했을 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제출용 577400이죠. 2018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건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1기 확정이면 4월 1일에서 6월 30일, 과세 표준은 바로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의 합계 이 부분이 확정신고 시의 과세 표준입니다. 354786이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여기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면 되겠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1월에서 3월 매출의 전체 데이터 매수가 가장 많은 곳 그랬나요? 제일 많은 곳은 2004의 유빈전자 6건이죠. 여기는 매수를 물었기 때문에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매수가 제일 큰 곳을 찾아야 합니다. 6건. 이렇게 해서 73회의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